객관적인 지표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를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은 남들이 망설일 때 움직이는 사람에게 수익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확신하고 움직일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모두가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2024년에 암호화폐 시장의 매크로 사이클 정점은 이미 지나갔는가? 아니면 암호화폐의 단기 저점은 이미 찍혔으며 이제 본격적인 반등장 시작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여러분들의 장단기적인 투자자산 포지셔닝과 전체 사이클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현재 많은 분석가들이 내놓고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 틀렸다는 점과 그 이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로 반박하며 향후 전망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시장의 절대적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비트코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고점인 73.9K에서 4달이 넘는 기간 동안 횡보 조정을 거치며 53.6K까지 27%가 넘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중 최근 비트코인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시장의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악재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바로 마운트 곡스 상황과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입니다. 마운트 곡스의 해킹당한 비트코인에 대한 상황과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결정에 따라 시장의 75,000에서 118,000 BTC 상당의 매도 압력이 여름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두 가지 이슈는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 원인도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하락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마운트 곡스 같은 경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묵혀두었던 악재가 해소되는 중으로서 호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살펴보면 지난 4일 오전까지 6만 달러를 지키고 있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지난 5일 저녁 54,000달러까지 하락하면서 10%가량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아캄의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독일 정부는 4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5일 새벽에 움직인 비트코인은 그중 3,000개에 불과하며 그중 거래소로 이동한 비트코인은 1,700개에 불과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하루 거래량이 60에서 70만 개 수준이라는 점에서 1,700개 정도가 폭락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 후 독일 정부는 7월 5일부터 지금까지 4만 개의 비트코인 중 3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추적됩니다. 하지만 3만 1,000개의 비트코인이 매각되는 동안 추가 하락이나 폭락은 없었으며 오히려 비트코인의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운트 곡스의 물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물량을 돌려받는 사람들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가 10년 전 시세인 1,000달러 미만이긴 하나 14만 개에 달하는 성한 물량 전체가 즉시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무리이며 10년 전에 비트코인을 거래하던 사람들이면 누구보다 비트코인에 진심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상승 가능성을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모든 물량을 팔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캄의 데이터상으로도 지난 5일 새벽에 이동한 마운트 곡스 상한 물량은 47,000개 정도이지만 13시경 실제 고객 지급을 위해 비트뱅크 거래소로 이동된 물량은 1,545개가 전부였습니다. 이 또한 시장의 폭락을 일으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또한 그 후에도 47,000개의 비트코인이 이동했지만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47,000개가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 크립토컨트 주기영 대표는 크게 세 가지로 추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보안을 위해 지갑을 변경하기 위한 내부 이체이며 두 번째는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된 장외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브로커 지갑이나 거래소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 서비스를 이용해 판매 후 정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위 두 가지 악재들은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 것이 되며 그렇다면 우리는 해당 악재들이 왜 언론을 통해 이슈화가 됐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헤지펀드사와 ETF 운용사와 같은 기관과 세력들이 해당 이슈들로 시장의 불확실성과 공포를 가중시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게 하고 낮아진 가격의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매수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했다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이 거래일 동안 미국 BTC 현물 ETF에 4억 3,800만 달러가 순유입된 것은 과도한 매도세에 따른 저점 매수 기회가 왔다고 투자자들이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마운트 곡스와 독일 정부발 매도 우려는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고 현재 시장은 이러한 매도 폭탄의 끝자락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난 30일간 비트코인의 실현 손실 규모를 봤을 때 4억 300만 달러로 초기 코로나19 때의 손실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운트 곡스와 독일 정부의 비트코인 매도 압력이 43억 달러에서 68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해당 이슈는 시장에서 패닉셀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이슈는 아니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크립토컨트는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2023년 4월 이후 월 기준 가장 빠른 속도로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 구간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좋은 바닥 구간에 근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빠져 있을 때 기관과 고래들은 조용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최근 현물 ETF의 완전 승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석됨에 따라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도 이러한 상승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는 이더리움의 영구 보유자들의 매수 볼륨입니다. 영구 보유자들이란 이더리움을 구매한 후 한 번도 그 수량이 줄어들지 않은 지갑을 뜻합니다. 영구 보유자들의 매수와 매도는 해당 코인의 가격의 향방을 예측하는 데 참고하기 좋은 성공률이 높은 지표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영구 보유자들은 해당 코인의 가치에 대해 누구보다 관심 있고 빠르게 대응하기 때문입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4월에 만들어졌던 바닥권 가격대와 동일한 위치로 이더리움 가격이 내려왔지만 지난 4월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구 보유자들의 매수 볼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사이클을 확인해보면 영구 보유자들이 정말 크게 매수를 진행한 순간이 딱 2번 있었는데 숫자 1번과 2번으로 표현이 됩니다. 해당 구간은 모두 바닥이 되었고 이후 큰 상승을 시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최근 영구 보유자들의 매수 볼륨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 보유자들이 해당 구간을 매수 적기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시장에 악재가 나오고 있음에도 그들은 천천히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을 스테이킹한 수치를 나타내는 TVL과 최근 핫한 리스테이킹의 수치를 나타내는 TVL표 모두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기대하는 알트코인장은 결국 위 두 섹터가 담보대출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유동성 장세가 일어났을 때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시기가 머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담보대출에 의한 유동성 장세란 대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또 대출을 하고 그 대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또 대출을 하는 식으로 레버리지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의 흐름을 나타내는 스테이블 코인 유통 공급량을 보면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큰 하락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량이 증가할 필요가 있을까요? 유동성의 증가는 곧 시장의 활발한 순환을 의미하고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요약하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최근 발생한 하락 이유는 그저 소재에 불과하며 실제로 기관과 고래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현재도 매집 중입니다. 또한 주목할 것은 온체인 데이터 외에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강세를 주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 인사가 있다는 것인데요. 바로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의 설립자 아서 헤이즈가 그 주인공입니다. 아서 헤이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직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달성하지 않았던 2월 중순에 아서 헤이즈가 비트코인의 강세를 예견하면서 7만 달러를 목표가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관점이 공유되었을 때부터 비트코인은 한 달 내내 강세를 보여주더니 정말로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아서 헤이즈의 예측이 딱 맞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로부터 얼마 뒤인 4월 초에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아서 헤이즈는 4월 말까지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다가 5월부터는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는데요. 해당 관점이 기사로 나온 이후 비트코인은 실제로 4월 말까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5월 말에 접어들자마자 곧바로 가격이 상승하면서 아서 헤이즈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흘러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서 헤이즈는 최근에도 다양한 근거를 내세우면서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했는데요. 비트코인 ETF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투자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13억 원으로 전망했고 지금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코인 시장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면서 이번 여름부터 상승장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서 헤이즈는 현재 알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되는 이더리움 ETF에 대해서도 얼마 전인 3월에 비트코인 ETF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알트코인 ETF도 성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러냈는데요. 그때 당시에 다른 전문가하고 기관 사이에서는 이더리움 ETF가 한참 뒤에 승인되거나 아예 거부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ETF 심사를 담당한 SEC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고 이더리움의 증권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면서 승인을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월 21일에 SEC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이더리움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더해서 바로 3일 뒤에는 이더리움 ETF가 승인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이더리움이 하루 만에 20% 급등하면서 수많은 알트코인의 강세를 이끌었고 결국 이번에도 아서 헤이즈의 관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데이터와 비트코인계의 전설적인 투자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방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셨으니 데이터를 바탕으로 뉴스와 여론에 잠식되지 않고 본인만의 잣대로 투자 포지션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 라는 격언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을 때 확실한 근거를 갖고 과감하게 매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객관적인 지표와 시장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공통의 방향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과감히 움직여야 합니다. 투자 시장은 남들이 망설일 때 움직이는 사람에게 수익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모두가 확신하고 움직일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움직이셔야 합니다. 시장의 마지막에 늦게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설거지를 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시장에 대한 확신과 관심이 줄어든 상태에서 모두의 투심이 떠나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이해하기는 와닿지가 않고 재미없을 수는 있으나 코인 투자에 대한 마음을 굳건히 다잡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 납득이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코인 투자를 위해서는 뉴스와 여론을 맹신할 것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감춰진 사실이 무엇인지 의심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정보를 쉽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다음 이렇게 영상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영상 아래에 구독 버튼을 눌러 코인 소믈리에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피터였습니다.